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론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론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여기 보이시죠? 패널 연구 A to Z입니다. 패널 연구에 대한 모든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데 슬라이드는 한 6개 정도 만들었어요. A to Z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패널 연구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몇 가지 꿀팁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어떤 한 구독자분께서 이 패널 연구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하루하루가 좀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꼭 제작을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에다가 게시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벌써 이제 오늘이 12월, 그러니까 정확히 2022년 12월 30일이니까 이틀 남았네요. 그죠? 2023년도가 되기 전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오늘은 바쁜 일상이고 뭐고 시간을 꼭 내야겠다 이래서 어, 뭐 점심 때부터 좀 서둘러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 연구가 뭔지 잘 모르는 분도 일단 계실 건데, 그 패널 연구의 개념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먼저 이 패널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먼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패널 연구가 이런 효용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 패널 연구를 꼭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패널 연구의 특장점이 뭐냐? 그걸 말씀을 드리면은 이겁니다. 빠른 연구 결과를 얻고 싶다면은 패널 연구가 따봉입니다. 진짜 따봉이에요. 말 그대로. 이 패널 연구만 한 것이 없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학위를 빨리 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은 누구나 다들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대학원생이면. 그런데 만약에 양적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설문조사를 하는데 일정 시간이 또 뭐 비용 같은 게 투입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빨리 확인은 받고 싶은데 나한테 별로 시간은 없는 거예요. 뭐 설문조사를 하려면은 설문지도 제작을 해야 되고 또 지인들을 대상으로 아니면은 지인이 꼭 아니더라도 뭐 그래도 일정 뭐 거리에 있는 나하고 뭐 아주 전혀 뭐 관련 없는 사람한테 설문지를 배포해서 받기란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설문지를 배포해서 좀 수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집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게 될 건데 그렇게 해서 회수를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시간만 걸리느냐? 그렇진 않죠. 또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어, 뭐 그냥 공짜로 해달라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 행위잖아요.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뭐 사은품이라든지 보답 차원에서 소소한 뭐 뭐죠? 요즘은 이제 무슨 그 별다방 기프티콘 이런 것도 이제 자주 주는 편인데 그런데도 다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뭐 2천 원 단위, 3천 원 단위의 그런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면 꽤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돈도 대학원생이 뭐 풀타임이라면 만약에 뭐 더더군다나 돈이 없겠죠. 뭐 부모님한테 손 벌려 가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대학원생들도 꽤나 있을 건데 그런 돈 4, 50만 원 되는 돈도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돈을 낭비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뭐 이제 지인이 많아가지고 막 그냥 공짜로 다 이렇게 시간을 내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돌려서 설문제를 배포를 해서 회수를 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죠. 뭐 한 사람이 뭐 알 수 있는 사람의 수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100명, 200명 정도야 알 수가 있겠지만은 누구든 뭐 근데 그 100명, 200명 아는 사람이 다 내 설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지인도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인 것이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설문조사가. 그럴 때, 그럴 때 이런 것들, 시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어갈 필요가 없고, 지인도 많이 필요 없는, 뭐죠? 그냥 뭐 패널 자료를 어디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바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양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통계 분석하는 기법은 어느 정도 익숙하다. 그래서 뭐, 잘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역량까지는 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그때는 패널 자료를 가지고 2차 연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떻냐. 이렇게 내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 연구는 1차 연구라고 하고요. 2차 자료라고 하죠. 내가 수집한 자료가 아닌 타인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서 양적 연구를 할 수도 있다. 그게 패널 연구인 겁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하는데 별로 시간이 들어가는 게 없죠. 뭐 거의 뭐 10초 내에 끝이 납니다. 그렇게 자료를 빨리 획득을 해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서 양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아주 빠른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패널 연구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패널 연구는 도대체 뭔가 이런 뭐 용어 자체를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념적인 부분을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뭐 어느 뭐 교과서에 나오는 교재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뭐 여기 제가 슬라이드에 정리한 내용은 제가 그냥 오랫동안 이런 통계 실무를 해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어디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꼭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패널 연구의 정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패널 자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개념적 정의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을 해서 얻은 자료. 이게 이제 패널 자료잖아요.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양적 연구를 수행을 하면 그걸 패널 연구라고 합니다. 자,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게 이제 양적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패널 연구는 일반적으로는 종단 연구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횡단 연구로도 가능합니다. 자, 종단 연구라는 것은 뭔가요? 이제 우리가 횡종 이런 말을 쓰잖아요. 뭐 종횡무진, 뭐 자유자재로 막 그냥 뭔가를 해낼 때 그런 걸 종횡무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종과 횡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세로로 되어 있는 거고 횡은 가로로 되어 있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2022년 1월에서 2022년 12월까지 이렇게 한 해 동안에 어느 한 시점에서 내가 분석할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했다.
뭐 그러면은 내 연구 방법에 가서 내 논문의 연구 방법 부분에 가가지고 2022년 뭐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자료를 수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횡단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의 어느 시점에 그냥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한 연구를 횡단 연구라고 하는 거고요. 종단 연구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종으로 이제 세로가 되는 거죠. 2022년 어느 시점에 이제 자료를 수집을 했다면은 한 이제 2년 주기로 뭐 3년 주기로 아니면 5년 주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2022년에 7월에 만약에 조사를 했다면 2024년 7월에 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7월에도 조사를 하는 거고 또 과거로 돌아간다면 2년 전에 2020년 7월에도 조사를 하고 2018년 7월에도 만약에 조사한 자료가 있다. 2년 주기로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축적을 해놨다면 이걸 가지고 다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어떤 변수의 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연구를 종단 연구라고 해요. 종단 연구는 이제 횡단 연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그런 통계적 기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한 뒤에 학습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종단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한 시점을 가지고 그때 수집한 자료를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연구를 한다. 1차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뭐 어느 한 시점에 자료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분석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해의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최근 자료를 한 해 것만, 한 해에 조사한 것만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패널 연구는 종단 연구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횡단 연구로도 가능한 그런 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패널 연구의 장단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지금 장점이 이렇게 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장점은 이렇게 패널 연구는 네 가지로 그리고 단점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패널 연구의 장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설문조사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연구 결과 도출이 가능하겠죠. 뭐 설문조사를 하는데 조사 기간은 뭐 단 일주일이 걸렸다 하더라도 설문지를 제작을 하고 또 배포해서 수집을 한 뒤 코딩도 해야 되고 그런데 소요되는 또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까지 다 합친다면 뭐 3주, 한 달 이렇게 훌쩍훌쩍 지나가 버리겠죠. 그런 시간들을 다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단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분석 결과에 맞춰서 해석을 가한 뒤에 내 연구 결과도 빠른 시간 내에 도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뭐 통계적으로 볼 때는요. 이제 대표성이 높은 그런 표본 집단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뭐 통계학 강의나 아니면 조사 방법론 강의 때 학습을 하셔서 일정 부분 아실 건데 이 대표성이라는 게 뭐죠? 그냥 모집단을 얼마나 잘 대표하느냐 할 때 대표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다른 예를 든다면 국회의원이 있다면요.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을 대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국회에 가서 그런 의사 표시를 잘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대표성이 높은 그런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안 하고 혼자 가서 뭐 국회에서 자기 사적인 의견을 막 표출을 한다. 그렇게 되면 대표성이 낮은 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모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을 모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모집단의 어떤 뭐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 보여주면 그게 대표성이 높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조사를 한다면은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100명, 200명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예전에 다 배웠던 건데 임의 표집이라고 하죠. 그거는 비확률 표집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확률 표집 방법은 반대말은 뭐냐? 이제 확률 표집 방법인데요. 이 확률 표집 방법은 쉽게 얘기해서 과학적으로 표집을 하는 거다. 내 표본을 과학적으로 추출하는 것을 확률 표집 방법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비확률 표집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확률 표적 방법이 비확률 표적 방법에 비해서는 과학적이니까 좀 더 모집단을 대표할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패널 연구를 할 때 이 패널 자료를 수집을 하는 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대표성을 높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확률 표적 방법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률 표적 방법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을 추출을 해야 되니까 전국으로 조사원들을 보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인건비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냥 내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돌려가지고 표집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패널 자료는 보통 공공기관, 이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이런 패널 자료를 구축을 하거든요. 그런 아주 좋은 자료인 거죠. 대표성이 높은 그런 표본 집단을 추출해 놓은 그런 자료인 겁니다. 그런 자료를 내가 공짜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냥 써야 되는 거죠. 고민할 게 없는 거죠. 그걸 갖다 쓰면은 굉장히 좋다. 제가 여기다가 네 번째 장점에다가 빨간색으로 칠을 해놨는데 이게 패널 연구를 하게 되면요. 지도 교수님을 비롯해서 심사위원 교수들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다른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대학원 좀 다녔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연구를 한 사람의 연구 역량을 아주 훌륭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널 연구는 뭐 좀 하고 나면은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좀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연구 어, 도구가 된다. 또 연구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패널 연구를 꼭 한번은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소논문 형태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학위 논문으로도 훌륭한 그런 방법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패널 연구가 장점만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단점도 있어요. 단점으로 제일 좀 뭐 해결이 좀 어려운 그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변수 활용상의 한계점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널 자료는 누가 구축을 하죠? 이 공공기관이 보통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에 있는 그런 공적기관들이 구축을 하는데 자기네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어떤 어, 뭐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고용 관련된 패널이다. 그러면은 뭐 직업이 어떤 종류의 직업이 있는지 또 임금은 얼마를 받고 있는지 뭐 이런 식의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식의 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이런 자료에 뭔가 좀 색다른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 뭐 의료 보장 같은 거요. 의료 보장 같은 내용도 좀 가미가 돼서 같이 조사를 하면은
그러면 의료 보장과 관련된 부분과 노동과 관련된 부분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뭔가 변수를 추출해서 내가 연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뭐 그런 연구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뭐 고용 관련된 패널을 구축을 할 때 복지하고 관련된 부분을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이걸 구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그 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자가 의도하는, 뭐 연구자가 바라는, 그리고 기대하는 그런 뭐 의료 보장과 관련된 변수가 그 패널에는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좀 쓰임새가 한계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뭐 조사한 그런 변수가 만약에 뭐 500개가 있다면 그 500개 내에서 내 연구 변수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바깥에서 조사 안 한 데서 선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된 내용 내에서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연구 변수를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활용상의 한계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게 제일 큰 단점이기도 해요. 이제 패널 연구에서. 뭐 그렇긴 한데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자료를 구축을 하잖아요. 뭐 제가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교육고용 패널 같은 경우에는 변수만 해도 900개가 넘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잘 짜가지고 창의성을 발휘를 해서 연구 변수를 잘 추출해 낸다면은 좋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계점을 극복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 변수를 추출하는 과정이 뭐 다소 완전히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 과정을 잘 숙지를 하고 그러면은 숙달이 되면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뭐 아무래도 이제 거대 표본이다 보니까 대규모 표본이잖아요. 이제 전국에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이 패널 자료를 구축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뭐 몇만 명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패널 자료를 구축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사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면 많아봐야 300명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만 명, 뭐 1000명 이상, 10,000명 이상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자료가 많겠죠. 그리고 또 변수도 많습니다. 조사하는 내용도 많다 보니까 이런 이제 뭐 거대한 표본이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이제 패널 자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추출을 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다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복잡한 편이긴 한데 숙달되면 간단한 겁니다. 어렵지도 않고 사실은 뭐 저는 늘상 하는 일이에요. 늘상 하고 또 이런 이제 연구 변수들을 뭐 조합해 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형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창의적인 그런 이제 연구를, 패널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숙달되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 예, 단점이긴 한데 뭐 이거는 극복이 불가능한 단점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 외에 이제 적용할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부분이 또 이제 또 다른 단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학 계열이나 의학 계열에서 활용을 이런 패널 연구를 할 수가 있느냐? 뭐 공학 계열에서는 실험 데이터 활용할 거고 의학 계열에서는 임상 자료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널 자료가 별로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법대나 뭐 이런 데서 활용을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양적 연구 자체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 계열, 또 뭐 교육학 계열, 뭐 이 정도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연구 방법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 사회과학 계열에 계신 전공자라면 이 강의가 굉장히 유용한 그런 강의가 될 수가 있는데 다른 계열이라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이 강의를 더 들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패널 연구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세요. 일단 장점 4개죠. 단점은요 3개잖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더 많죠. 그러니까 장점이 더 많은 연구니까 패널 연구를 꼭 한번 시도해 보십사 하고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패널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패널 연구를 하려면 패널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패널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좀 힌트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께. 자, 그래서 패널 자료를 뭐 국내에서 어떤 게 구축이 돼 있는지 그걸 알려면은 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대로 따라오면은 쉽게 그걸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검색 포털에다가 작성 기간 및 승인 통계라는 거, 이 단어를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면은 패널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대충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실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작성 기간 및 승인 통계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입력해 볼게요. 작성 기간 및 승인 통계 이렇게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해보면요. 제일 위에 이렇게 떠요. 제가 아까 클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자, 뭐 통계청 이렇게 나오는 이게 뭐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홈페이지가 하나 뜨는데 이게 뭐냐면은 통계청에서는 이제 통계 승인을 해주는 기관이기도 해요. 네, 통계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계청 승인을 받은 그런 통계가 이 홈페이지에 다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성 기간 및 승인 통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쭉 내리다 보면 승인 통계 검색이 있죠. 여기 바로 가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누르면은 뭐가 뜨죠? 여기에다가 통계명에다가 패널이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보세요. 패널. 그리고 난 뒤 조회를 누르면 여기에 지금 총 25건의 패널 자료가 뜨는 겁니다. 어, 여기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 조사, 또 청소년 건강 패널 조사, 또 장애인 3 패널 조사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게 지금 통계청에서 승인을 받은 패널 자료예요. 얘네들이 다. 그러니까 이런 25건의 패널 자료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패널 자료 조회하기 전에 있었던 거 있죠? 이제 첫 번째 화면에서요. 이렇게 보면은 뭐 보성군 청년 통계, 또 낚시 어선 어획량 조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 우리 공공기관에서 또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 일반 통계로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조사를 하기도 해요. 이런 자료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널리 보자면은 패널 자료처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규모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클릭을 해보면은 통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만약에 내가 내 연구하는데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 통계청 콜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런 자료를 내가 공유를 할 수가 있는지 공유를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문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연구에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도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공개가 바로 되는 그런 패널 자료를 활용해도 되고요. 근데 내가 뭘 전공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지금 25건의 패널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활용할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이제 그 어딥니까? 통계청에 승인을 받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통계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거는
근데 어, 뭐랄까 온라인에서 그냥 무료로 막 제공이 되진 않죠. 그래서 문의를 해서 내가 어떤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공유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해서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그걸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패널 연구에 지금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요게 다시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패널의 종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검색 포털에서 작성 기간 및 승인 통계라는 그런 검색어를 입력을 한 후에 검색을 하면은 패널 종류가 25개 패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이런 패널 종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이런 패널 자료가 또 어떤 게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선행 연구에 있는 그런 패널들, 이미 활용된 패널들은 다 여기에 있는 이 작성 기간 및 승인 통계에 가서 파악한 그 정도의 패널 자료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연구 변수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 뭐 패널 같은 걸로 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하나 찾아서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이 연구에서는 지금 이제 가정의 문화자본, 분석 모형을 보면요. 가정의 문화자본이 자녀의 취업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검증을 하려고 하는가 봐요. 그럴 때 이제 분석 대상에 가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한국 교육 고용 패널을 활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선행 연구에서 한국 교육 고용 패널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문화 자본이라는 것, 또 취업 소득이라는 그런 변수들을 추출해내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서론에 가서 제목에 가볼까요? 제목에 가보면은 제목에 가면 연구 변수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제목이 빨리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 아이고. 여기 보면 이제 제목이 이렇잖아요. 가정의 문화자본이 학생의 취업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문화자본이 연구 변수인 거죠. 취업도 연구 변수, 소득도 연구 변수잖아요. 이런 것이 교육 고용 패널에 구축이 돼 있구나. 그 자료를 활용해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구나. 이런 변수를 추출해서 연구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감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은 패널의 종류도 알 수 있지만은 이런 연구 변수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포털에서 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 패널 이름을 알게 됐으면요. 우리 아까 어떤 패널 이름을 알았습니까? 교육 고용 패널 이름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돼요. 검색을 하면은 그런 패널이 물론 유료도 몇 개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무료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 고용 패널 이렇게 한번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교육 고용 패널 소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들어가면 음, 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이 패널 자료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패널 자료는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널 연구 이걸 클릭을 해보면은 쭉 자료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뭘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이제 이 데이터를 신청을 하면은 뭐 어디에 쓸 거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고 뭐 유형은 뭐로 할까요? 교수, 전공은 뭐 교육, 자료 활용 계획, 연구 보고서 작성한다고 하고 데이터 알게 된 경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다. 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은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는 그런 웹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여기 보니까
교육 고용 패널 조사 5차년도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죠. 저는 이미 받아놨어요.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받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데이터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러 이제 통계 패키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문지, 뭐 이제 자료를 설문지를 통해서 수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설문지가 이렇게 이제 PDF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설문을 했는지 이렇게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설문지를 가지고 코드북을 만들고 이 코드북도 이제 엑셀 파일로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사용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사용자 지침서 이런 게 있는 패널이 많아요. 그런 패널 자료에 가서 사용자 지침서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 패널 자료가 구축이 되어 왔는지 그런 역사들도 이런 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일정 부분 내 논문에다가 이 패널은 어떤 목적으로 이제 수집이 시작된 패널이고 구축이 된 뭐 패널이고 몇 차 년도까지 몇 차 웨이브까지 자료 조사가 이루어졌고 뭐 이런 것들 여기에서 파악을 해서 내 논문의 일정 부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자료를 다운을 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분석 자료를 이제 내 연구에 쓰일 연구 변수만 끄집어내 가지고 분석 자료로 구축을 해야겠죠. 다 갖다 놓고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보기, 변수 보기 돼 있잖아요. 변수 보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변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연구를 수행을 한다 그러면 그 변수가 뭐 한 3, 40개 정도에서 끝나겠죠. 근데 계속 내려가잖아요. 여기 번호가. 어디까지 나와 있나 볼까요? 쭉 내려보니까 947개가 있습니다. 변수가요. 947개가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이렇게 대규모로 조사를 하고 또 데이터 보기에 가서 보면은 이런 이제 요게 이제 각각의 변수에 맞춰 가지고 조사 대상자 1번, 2번 이렇게 수집이 된 거잖아요. 몇 명 수집했는지 한번 볼까요? 끝도 없이 계속 내려가죠. 보세요. 8,105명입니다. 8,105명요.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숫자가 교육 고용 패널로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발음이 왜 안 되죠? 대규모 표본이다 보니까 이걸 그냥 바로 분석하는데 활용을 못해요. 소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내가 필요한 연구 변수만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 뭐 900 몇 개나 되는 변수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결국 설문지나 코드북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패널 연구라는 제일 1차적인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문지를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내가 내 연구에 활용할 만한 연구 변수를 이제 적당히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설문지만 뚫어지게 보고 있다고 해서 내 연구 변수가 도출이 되진 않죠. 그래서 선행 연구를 열심히 살피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연구 소재에 맞춰서 관련된 선행 연구를 열심히 살피다 보면은 이 선행 연구들의 어떤 미흡한 부분이 발견이 될 거고 그런 미흡한 부분과 관련된 연구 변수를 이런 설문지나 코드북을 통해서 찾은 뒤에 그걸 연결을 시켜서 연구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럴 때 이 연구 변수를 이제 도출을 할 때 설문지나 코드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연구 변수를 이제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내 분석 자료를 구축을 한 뒤에 이제 분석을 실제로 진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 하나만 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걸 잘 모르는 이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변수가 굉장히 많을 때요.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내가 어떤 특정 변수만을 끄집어내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여러분들이요. 뭐 한 50개 정도의 변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13번부터 50번까지 필요 없다 그러면 13에서 50번을 다 클릭을 하고 난 뒤 삭제하면 되죠. 이렇게 Shift해서 이렇게 지우기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 변수가 내가 필요한 변수다. 그리고 이 변수도 내가 필요한 변수다 하면 요 사이만 이렇게 삭제합니까? 그리고 또 뒤에 가서 여기서부터 또 삭제하고 언제 다 합니까? 이게 900 몇 개나 되는 변수가 있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필요한 변수가 만약에 이 변수다. 그러면은 요 앞에다가 변수 이름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s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조금 달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뭐 at이 꼭 아니어도 되지만은 제가 이거는 통계 강의를 할 때 거의 첫 부분에 설명을 드렸는데 SPSS에서는 특수기호 중에 몇 개만 입력이 가능해요. 대표적인 게 at이에요. 그래서 at을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다. 다른 거하고 구분이 쉽게 되잖아요. 확연히 구분이 되죠. 그래서 at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변수도 내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도 앞에다가 at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수도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 내 연구에 필요한 변수다. 그러면 얘도 at을 붙입니다. 그리고 난 뒤 이 변수 3개만 추출해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삭제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삭제하고 여기서 뒷부분 다 삭제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작업 안 해도 요 3개만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자,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다른 이름을 저장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 변수라고 되어 있는 그런 단추가 있죠. 얘를 눌러요. 얘를 누르고 얘를 좀 크게 해볼게요. 이렇게 크게 한 뒤에 자, 여기 지금 다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모두 삭제를 누르는 순간 체크 표시가 다 없어집니다. 눌러볼게요. 모두 삭제 누릅니다. 다 체크 표시가 없어졌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은 아까 at을 붙인 애들 얘가 필요하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고 얘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클릭하고 at이 또 하나 있었죠. 얘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변수가 끝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at을 붙여놓으면 찾기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뒤 계속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데이터 이름을 이게 원 데이터였으니까 내가 소팅한 데이터는 소팅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소팅이라고 쓰고 다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 눌렀어요. 그럼 소팅한 파일을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열기 데이터에 가서 아까 소팅한 파일 이거였죠? 이걸 열기를 하면 자 보세요. 3개밖에 안 나오죠? 아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내가 at을 붙인 변수만 클릭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니까 이렇게 3개만 추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대규모 그런 표본일 경우에는 이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있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클릭한 뒤에 변수 단추를 눌러서 활용을 하시면은 좋겠다. 조금 더 쉽게 내 분석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패널 연구 A to Z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